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가 70명가량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 대표를 만나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조 백신 확보가 필수적인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한 주간 바이오 이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대조 백신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백신 업체들이 비교 임상에 쓸 대조 백신을 구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우선 전통적인 임상시험 3상과 이 비교 임상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이제 대규모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통상 이제 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 참여자들에게 그 개발 중인 백신을 투여하는 그룹과 위약 즉 가짜 약을 투여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백신의 효능을 알아봅니다. 예. 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등은 모두 다 이 정통적인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진행됐잖아요. 지금 한 네. 1년, 2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 임상 시험을 할 때 이 위약을 투여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신에게 백신을 맞지 말고 가짜약을 맞으라는 얘기인데 네. 선뜻 내가 이 위약을 맞겠다라는 음. 이런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네요. 이 모집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내 보건당국은 그럼 국내에서 개발하는 업체가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을 해라. 뭐 이렇게 정해준 거죠. 예. 이 비교 임상 방식은 위약을 투여하는 대신에 이미 승인받은 백신을 대주군으로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백신을 투여하는 그룹과 이 승인받은 백신을 투여받은 그룹을 비교해서 이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조군으로 활용하는 승인받은 백신, 그러니까 대조 백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대조 백신은 어떤 백신을 이용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과 같은 플랫폼의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 뭐 예를 들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비교 임상으로 3상을 진행한다면 같은 mRNA 플랫폼인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는 게 좋죠. 네. 지금 국내 식약처에 임상 3상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네. 이제 한 개 업체는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 나머지 또 한 개 업체는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이미 승인을 받았죠. 예. 그다음에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은 노바백스가 승인 이제 신청을 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 단계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이 국내 개발 업체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대조 백신으로 삼아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백신을 그냥 사실 구매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연구에 사용할 대조 백신을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리포트가 조금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대조 백신이라는 거는 이미 승인을 받은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들 업체들은 이제 선발 업체인 거잖아요. 이미 백신 개발을 그렇죠. 완료했기 네. 때문에 그 이들 업체가 이제 백신을 줘야지 후발 업체들이 대조 백신을 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발 업체들은 이 대조 백신 주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죠. 아, 네. 그 이유는 이 선발 업체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수천억 원 정도의 임상 비용이 들었어요. 예. 네. 이제 비교 임상을 진행하면 이 비용과 인원이 원래 정통적인 방식보다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아, 네. 네. 이제 선발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법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인원도 적게 드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하면 예. 상용화까지 가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조금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할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우리는 예.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니들은 뭔데 이렇게 쉽게 하냐. 네. 기본적으로 이걸 좀 주기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들을 국내 개발 업체들이 이미 지금 정부에 건의를 했고 정부도 대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이미 이제 국내 개발 업체들이 정부에 이런 걸 많이 건의를 했는데 네. 지금 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이 백신 구매가 어떤 전략 물자에 속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부가 그 백신을 개발한 업체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서 백신을 구매하는 그런 거지 사기업이
이 해외 백신을 개발한 업체들한테 백신을 따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해외 백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제 그걸 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이미 구매한 해외 백신을 네. 대조 백신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 해외 기업들이랑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 기업들이 뭐 임상 3상을 하더라도 비교 임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예. 그냥 계약서상에 이 백신을 임상 시험에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쓰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구매한 해외 백신은 이 국내 기업들의 임상 시험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이 해외에서 직접 백신을 구매해서 이걸 비교 임상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해외에서 직접 사서 이걸 임상 시험에 쓰는 것은 뭐 계약 위반 사항이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례로 들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드는 백신이 있잖아요. 네. 주 생산 지역은 유럽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이 되고 있고 태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을 때 자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자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구입한 백신을 임상 시험에 뭐 써도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네. 할 때. 예. 그러니까 이들 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이나 이들 정부가 구매한 백신을 우리 기업이 이제 구매를 해서 그 백신을 대조 백신을 이용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해도 그거를 제공한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해외 기업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대조 백신을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해외에서 차선책으로 이 대조 백신을 구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회해서 살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네. 거네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대조 백신을 구해서 해외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도 국내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지금 국내 사용을 허가해준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얀센 이런 백신이잖아요. 예.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가 유럽에서 승인한 백신도 있고 SK가 생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도 있는데 유럽에서 생산한 백신이나 SK가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백신인 거죠. 써도 된다. 이렇게 허가가 난 백신인데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되는 백신이야 지금. 똑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만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가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들 백신을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 네. 그럼 우리나라가 허가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지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다. 비교 임상 방식으로. 그래서 그 임상이 최종적으로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수출은 할 수가 있지만 네. 국내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상에 들어간 대조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백신을 이용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걸 쓸 수 있는 어떤 관련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힘들게 대조 백신을 구해서 해외에서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비교 임상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수출밖에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네, 기술적 난관도 있지만 이런 제도적 난관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 그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이 새로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도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백신 개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플랫폼 기술은 게 쉽게 말하면 기반 기술인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아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방식이고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네. 노바백스가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백신은 단백질 백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mRNA냐 바이러스 벡터냐 이 단백질 재조합이냐 이걸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이 플랫폼 기술을 일단 확보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그 변이 바이러스 부분만 갈아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자, 어렵게 개발한 백신인데 꼭 국내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